이전의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에서 그림자 던전 안에 갑자기 나타난 붉은 게이트로 인해 수호 일행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수라 길드와 스캐빈저 길드 사이에 점점 격화되는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차원의 균열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아수라 길드와 동맹을 맺은 수호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던전의 열쇠를 꺼내들고 적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일어나라. 어둠이 땅에서 폭발하듯 솟아올라 전장을 덩굴처럼 휘감았고 그림자 형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근에 쓰러뜨린 거대한 아라크네가 이제 수호의 명령 아래 다시 태어난 채 우뚝 서 있었습니다. 류에게 그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호는 단순히 뛰어난 무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소환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류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로지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군대가 준비되자 그는 앞으로 돌진했고 그림자 아라크네가 어둠의 탄환처럼 스캐빈저 길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인 랜돌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땅에 발을 단단히 고정한 랜돌프는 앞으로 돌진했고 도끼를 한 번 휘두르자 단 한 방에 그 생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힘의 과신은 그의 미소를 더욱 넓게 만들었습니다. 수호의 숨겨진 힘은 랜돌프 안에 뭔가를 자극했습니다. 짜릿함과 제대로 된 상대와 싸우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수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그레이를 불러 유대 스킬을 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고대 유적 안에서 울려 퍼지는 괴물 같은 포효가 뒤따랐습니다. 피라미드 깊은 곳에서 미라 전사들의 무리가 쏟아져 나와 혼란에 이끌려 모든 출구를 무시무시한 맹렬함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과의 전투는 극도의 긴박함 속에 터져나왔고 헌터들은 필사적으로 자리를 지키며 싸웠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 한가운데서 랜돌프는 길드장이 한때 말했던 수수께끼 같은 예언의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서 태어난 존재,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말이 이제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타이밍, 그들을 덮치는 언데드, 그리고 그 소환사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언이 사실이라면 예언이 말한 그 존재가 분명히 던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랜돌프에게 선택을 남겼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던전의 코어를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힘 자체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을 것인지. 결국 랜돌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드를 소집해 보스룸을 향해 이끌었습니다. 아수라 길드와 수호의 팀은 끝없이 몰려드는 미라떼와 싸우도록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의도를 깨달은 류는 길드원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외쳤지만 언데드의 물결이 뚫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의 긴박함을 깨달은 수호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만약 스캐빈저 길드가 먼저 던전 코어에 도달한다면 보상은 물론이고 그 신비한 힘까지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레이를 불러 유대를 활성화시켰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언데드를 베어내며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그 광경에 넋이 나간 료는 멍하니 서 있었고 수호는 모두에게 빨리 마무리하고 따라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피라미드의 구불구불한 복도 깊숙한 곳에서 스캐빈저 길드는 앞으로 나아가며 길을 뚫었고 마침내 거대하고 먼지로 뒤덮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문을 열자 고대의 정적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빛나는 사슬에 묶인 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괴물은 머리를 떨군 채 구속의 압박에 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랜돌프는 그 생물을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언에는 죽음에서 태어난 자가 도착하면 깨어날 봉인된 존재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괴물은 이미 이곳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경계를 앞질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괴물의 입에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언어가 거칠게 쏟아져 나왔고 그 어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과 함께 괴물은 사슬을 거칠게 찢어내며 구속을 박살냈다. 풀려난 괴물은 온몸을 일으켜 세우고 부서진 사슬의 일부를 휘둘렀다. 랜돌프는 간신히 방패를 들어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의 팀원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괴물의 일격은 종이처럼 그들을 갈기갈기 찢었고 엄청난 힘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났다. 괴물은 앞으로 나아가며 무거운 발걸음마다 땅이 흔들렸다. 이제 랜돌프만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자신의 스킬인 거인의 갑옷들을 발동시킨 뒤 가진 힘을 모두 쏟아 괴물의 가슴을 향해 거대한 일격을 날렸다. 충격음이 방 전체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괴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격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공포가 랜돌프를 엄습했다. 숨이 막힌 채 그는 노출된 채로 얼어붙어 서 있었다. 후회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그는 길드마스터를 기다렸어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괴물은 단 한 번의 파괴적인 일격으로 그를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렸다. 그의 몸은 벽에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며 괴물은 이 싸움을 그저 오락거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리고는 피라미드 출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 너머에 더 많은 생명이 있음을 감지했다. 밖에서는 수호가 끝없이 밀려오는 미라 무리를 뚫고 길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라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피로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상황을 뒤집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는 쓰러진 미라들을 그림자로 소환하려 했지만 저항에 부딪혔다. 시스템 메시지가 명령을 거부하며 고대의 영혼은 추출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더 행동하기도 전에 새로운 진동이 땅을 갈라놓았다.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지네들이 지하에서 솟구쳐 올라와 전장을 뒤덮었다. 헌터는 공포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혼란이 다시 극에 달했다. 에즐은 즉시 몸을 날려 그중 한 마리의 등 위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창을 그 갑옷 같은 껍질에 꽂아 넣었다. 하지만 아무리 날카롭게 찔러도 껍질을 뚫지 못했고 그녀는 무방비한 채 좌절감을 느꼈다. 류는 벌어지는 참사를 지켜보며 수호에게 소리쳤다. 후퇴를 고려하라고 재촉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고 그들은 심각하게 수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수호는 망설였다. 이번 퀘스트는 차원의 균열을 해결해야 했고 스캐빈저 길드가 아무런 제지 없이 던전의 심장부에 도달하게 두면 실패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상황에서 후퇴만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의심이 그의 마음을 뒤덮는 순간 끔찍한 소리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무겁고 느리며 의도적인 발걸음 소리가 오싹할 정도로 울려 퍼졌다. 료는 돌아서며 다가오는 공포를 목격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스캐빈저 길드가 지나간 통로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랜돌프와 그의 팀을 전멸시킨 그 짐승, 피에 뒤덮인 거대한 존재였다. 그리고 죽음이었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꾸며 감각을 곤두세웠다. 괴물 위에 떠오른 붉은 이름이 이미 그의 본능이 알아챈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평범한 몬스터가 아니었다. 시스템은 이 존재를 무덤의 죄수, 아밋이라 식별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 살아있는 재앙이었다. 아밋이 피라미드의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포효가 전장을 가르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맹목적으로 공격하던 미라 무리들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치 괴물의 의지에 이끌린 듯 그들은 돌아서서 공포에 질린 채 복종하며 도망쳤다. 에젤은
괴물들의 고대어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아밋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거대한 괴물이 번개처럼 움직여 순식간에 에젤을 향해 몸을 날렸고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그녀 바로 앞에 착지했다. 아밋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어떻게 자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에젤은 그의 거대한 존재감에 떨면서도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의 악마 혈통 덕분에 그런 이해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실에 괴물은 약간의 흥미를 보였고, 이어 자신의 길고 저주받은 삶이 얼마나 지루한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난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전장에 남아있던 거대한 지네 중 하나가 에젤의 연약함을 감지하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괴물이 공격하기도 전에 아밋이 나섰다. 아밋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네를 한 방에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 몸통은 순식간에 으깨져 버렸다. 에젤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의 충격을 받은 에젤은 이 괴물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의 힘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밋은 불안할 정도로 침착하게 에젤에게 양해를 구하며 대화를 곧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남아있는 하급 괴물들을 모두 소탕한 뒤에 말이다. 그러고는 그의 거대한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속도로 아밋이 파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거대한 발톱은 남아있는 지네들을 무자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찢고 베고 부수며 모두 쓸어버렸다. 순식간에 전장은 고요 속에 잠겼다. 피와 먼지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퍼진 가운데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료는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때 거의 막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지네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완전히 소멸했다. 처음에는 C에서 B등급으로 평가되었던 이 던전이 이제는 그 진짜, 그리고 무시무시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아밋은 자신의 광란이 남긴 참상을 둘러보며 대화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또 다른 하찮은 존재들의 기척을 감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해 눈 깜짝할 사이에 료와의 거리를 좁혔다. 료는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검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공격이 닿기 전에 수호가 끼어들었다. 수호는 강력한 일격으로 아밋의 턱을 내리쳤다. 수호는 공격을 도중에 멈추며 잠시나마 그 야수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수호의 존재에서는 도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아밋에게 자신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자들을 학살하는 철학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밋은 잠시 멈칫했다. 인간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흥미롭게 만든 듯 했다. 처음으로 그는 수호를 주목할 만한 존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다. 아밋은 마음을 다잡고 거칠게 발길질로 반격했다. 그 일격은 뼈가 부서질 듯한 힘으로 수호를 강타해 그를 날려버렸다. 충격에 땅이 갈라지고 수호의 몸은 근처 벽에 부딪혀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을 뻔했다. 에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 질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밋에게 소리쳤다. 감히 수호를 해치다니.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이 말을 들은 아밋의 태도가 약간 변했다. 수호가 에젤의 동료임을 깨닫고 그는 어렴풋이 후회에 가까운 감정을 잠시 드러냈지만 그것은 얕고 금방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화제를 돌리며 다시 호기심 어린 어조로 그림자 군주와 다른 군주들 사이의 대전쟁 결과에 대해 에젤에게 물었다. 에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밋이 드러낸 지식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고대 군주들의 전쟁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무게에 에젤은 말문이 막혔다. 아밋은 그녀의 머뭇거림에 점점 짜증이 나서 비웃었다. 그의 생각에
그것이 아무 생각 없는 괴물이든 말을 거부하는 악마이든 모두 똑같았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는 거대한 발을 들어올리며 에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이 떨어지기 전에 수호가 움직였다. 몸을 뒤흔드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태 회복 스킬을 발동시켰다. 따스한 황금빛이 그를 감싸며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고 힘을 되찾게 했다. 다시 일어선 수호는 그 존재를 마주보고 아까의 질문에 대답했다. 수호는 맑고 확고한 목소리로 그림자 군주가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했으며 다른 군주들을 하나씩 파괴했다고 선언했다. 에밋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며 다시 한번 수호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그가 저주받은 무덤에 갇혀 있는 동안 정말로 전쟁이 끝난 것이냐고 물었다. 수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동시에 그의 본능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에밋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은 그를 단번에 S급 위협 수준으로 올려놓았고 수호는 한마디 실수라도 하면 모두 끝장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에밋의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또 다른 이름, 타르낙을 언급했고 군주들의 전투에서 그의 운명에 대해 물었다. 수호는 즉시 그 이름을 알아차렸다. 철신의 군주였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에밋이 관심을 보이자 수호는 더 깊은 연관성, 어쩌면 동맹이나 심지어 혈연 관계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수호가 대답을 완전히 준비하기도 전에 에밋이 갑자기 수호 발밑의 땅을 쾅하고 내리찍었다. 땅에는 금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가까스로 거리를 벌렸고 에밋이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따져 물었다. 에밋의 포효가 들판을 울리며 수호를 망설임과 진실을 숨긴 죄로 몰아세웠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타르낙의 운명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요구했다. 수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에밋이 원하던 확인의 말을 전했다. 강철의 군주가 살해당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뜻밖에도 아밋이 웃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낮고 거친 웃음소리였다. 그는 그림자 군주에게 타르낙을 세상에서 없애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비꼼과 묘한 재미가 섞여 있었다. 수호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아밋이 타르낙과 가까운 사이였는지 혹은 친척이나 예전 부하였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아밋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런 생각에 비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예고도 없이 그는 다시 돌진했고 주먹을 뒤로 젖혀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이 막 닿으려는 순간 반짝이는 사슬들이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그 사슬들은 초자연적인 정밀함으로 아밋의 거대한 몸을 휘감아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켰다. 아밋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속박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을 수세기 동안 가둔 주술사와 타르낙을 저주했다. 사슬은 마법의 기운으로 맥동하며 더욱 조여들었고 아밋을 뒤로 끌어당겨 피라미드 내부의 어두운 심연으로 질질 끌고 갔다. 순식간에 그의 거대한 모습은 사라졌고 고대 무덤의 그림자에 다시 삼켜졌다. 전장은 고요에 휩싸였고 수호는 방금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서 있었다. 사슬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그 거대한 괴물을 손쉽게 제압했다. 그 일로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에셀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의 곁으로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착한 표정 뒤에는 여전히 고통과 충격이 남아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수호는 재빨리 전장을 살폈다. 아밋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그는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호는 부상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레이와 아수라 길드의 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을 안정시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수호가 완전히 집중을 되찾기도 전에 날카로운 형체가 시야를 흐트러뜨렸다. 시스템 퀘스트 창이 갑자기 깜빡이며 갱신되었다. 단순한 선멸 지시였던 임무가 이제 새롭게 수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임무는 수호에게 연결된 게이트로 들어가 피라미드 안에 갇혀 있는 강철의 계승자 아밋을 구출하라고 지시했다. 차가운 불안감이 수호를 엄습했다. 그 명령은 방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셀과 함께 고대 구조물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깊은 방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어둠에 휩싸인 채 다시 한번 굳건한 마법의 사슬에 묶인 아밋이 서 있었다. 수호를 다시 본 아밋은 침묵을 가르며 감이 다시 돌아왔다고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거대한 모습에서는 마치 수호의 존재 자체가 모욕인 양경멸이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수호는 결연한 의지를 잃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밋은 그 생각에 당황한 듯 보였고 이미 이전의 만남으로 충분하다며 대화를 가볍게 무시했다. 하지만 수호가 그를 유심히 관찰하자 아밋의 말투에서 이상할 정도로 솔직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진실된 어린아이 같은 정직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 순간적인 취약함을 본 수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렁였고 호기심에 이끌려 아밋이 철신군주를 그토록 증오하는 이유를 물었다. 놀랍게도 아밋은 쓴웃음과 조용한 체념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한때는 단순한 존재였던 평범한 마족이었으나 타르낙과 이름 없는 주술사에 의해 강제로 괴물로 변이되었다고 밝혔다. 그가 겪은 것은 단순한 변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신이었다. 그를 창조하고 괴물 같은 힘을 부여한 창조자들은 결국 그를 버리고 죽은 자들 사이에 잊힌 무덤에 봉인해버렸다. 그는 지하에 묶인 채 지옥의 사슬에 얽매여 고통 속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수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연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밋에게 왜 그냥 사슬을 끊고 탈출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아밋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 사슬은 강력한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설령 그가 간신히 사슬을 끊고 탈출하더라도 던전의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마법이 작동해 다시 그를 붙잡게 되어 있었다. 그의 감옥은 애초에 완벽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이 사슬들은 그를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가둬두었고 무덤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깊은 분노가 실렸고 타르낙과 자신의 고통을 조장한 마법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수호는 이제 아밋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완전히 이해했고 그 생물을 해방시키라는 시스템 퀘스트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이 마법의 사슬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해결책을 찾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고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는 아밋이 봉인되었을 때 무덤 안에 있던 다른 괴물들도 이미 그곳에 있었는지 물었다. 아밋이 그렇다고 답하자 수호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밋이 이 던전의 주인인지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아밋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수호의 생각은 빠르게 돌아갔다. 만약 아밋이 던전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그가 자유롭게 움직여도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 마법사는 그가 경계를 넘는 순간 사슬이 강제로 그를 끌어당기도록 설계했을까? 분명히 더 깊은 이유, 이 마법이 아밋을 가두려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깨달음에 이끌려 수호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수호는 만약 자신이 진짜로 사슬을 끊을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 대가로 아밋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아밋은 그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수호가 마법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런 마법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를 것이라고 의심을 표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경고를 곁들여 동의했다. 만약 수호의 말이 허언이고 이 제안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가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호의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수호는 던전 마스터를 쓰러뜨리면 던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믿었고, 만약 던전의 존재가 아밋의 사슬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코어를 파괴함으로써 마법의 목적이 사라져 사슬이 영원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에 아밋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스쳤다. 처음으로 그는 희망이 싹트는 것을 허락했고 수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동의했다. 수호는 지체하지 않고 그림자 던전으로 가는 포탈을 만들고 전체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에셀이 앞으로 나아가 던전의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던전이 붕괴되면 아밋을 묶고 있던 마법도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은 다시 모일 계획이었다. 아밋은 무덤이 무너지기 전에 수호와 함께 포탈을 통해 탈출할 예정이었다. 수호는 실패에 대비한 예비 계획도 준비해 두었지만 아밋은 그런 생각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었다.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인 뒤 수호와 에셀은 아밋과 함께 바루를 남겨두고 고대 무덤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내려간 곳은 괴물 같은 거인들로 가득한 방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합동된 힘을 막을 수는 없었다. 괴물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고 던전의 중심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곳에는 그림자와 힘에 휩싸인 왕좌의 무덤의 감시자 시카가 앉아 있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카가 움직이며 거대한 모래구체를 수호에게 던졌다. 그 구체는 공중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모래짐승이 모습을 드러내고 먹잇감을 향해 포효했다. 수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격해 단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짐승을 베어냈다. 하지만 시카는 여전히 뚫을 수 없는 모래 장벽 뒤에 숨어 있었다. 수호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그의 만화도 점점 고갈되고 있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긴박함을 깨달은 수호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다. 그는 에셀을 바라보며 그들의 유대 스킬을 발동해달라고 재촉했다.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연마해온 것을 쓸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며 에셀은 힘을 해방시켰다. 그 유대 스킬은 그림자 던전에서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완성되어 에셀과 수호의 에너지를 하나의 힘으로 융합시켰다. 그 변화가 수호의 몸을 타고 흘러 그의 힘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에셀은 힘을 다 써버린 채 바닥에 쓰러졌고 자신의 노력이 판세를 뒤집기에 충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카는 압도적인 힘의 폭발을 감지하고 맞설 준비를 했다. 완전히 힘을 얻은 수호는 자신의 궁극기를 발동시켰다. 배겸의 후예에 불타는 정수가 깃든 마신의 폭격이 방 전체를 가로질러 내달렸다. 폭격의 힘이 몰해 장벽을 산산조각내며 시카를 정면으로 강타했고 그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무덤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멀리서 아밋과 바루는 진동을 느끼고 던전이 무너지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수호의 계획은 성공했다. 이제 아밋의 차례였다. 말뚝들이 힘을 잃자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둬왔던 사슬을 시험해보며 온 힘을 다해 움켜쥐었다. 그는 힘껏 당겼고 처음으로 사슬이 끊어졌다. 한때 영원할 것 같던 구속이 나뭇가지처럼 부러졌다. 마침내 자유가 손에 닿을 듯했다. 그러나 그는 폐허 속에 서 있는 순간 기억의 물결이 그를 덮쳐왔다. 한때 그는 그저 호기심 많고 자유로우며 꿈으로 가득 찬 악마였다. 하지만 날마다 이어진 실험들은 그의 몸을 파괴하고 영혼을 뒤틀어 놓았다. 고통만이 그의 유일한 상수였다. 그는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훼손하기도 했고 뭔가 다른 감각을 느끼고자 자신의 두 눈을 도려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오히려 고통을 안식처로 갈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아있게 한 한 가지 환상이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아득히 멀어진 한 장면, 자연의 세계, 빛, 그리고 산들바람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싶어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바루를 따라 움직이려던 순간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저주받은 말뚝들이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집요하게 다시 그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를 다시 묶으려는 듯했다. 아밋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은 타르낙의 소행이었다. 그 마법사는 이 순간마저도 계산에 넣고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아밋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고 그의 분노의 소리가 무덤을 뒤흔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말뚝들이 다시 그를 꿰뚫으려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한 번의 도전적인 일격이 희망이 되어 돌아왔다. 수호는 신의 분노처럼 번개같이 나타나 강력한 발차기로 공중에 떠있던 말뚝 하나를 튕겨내며 멀리 날려버렸다. 그 일격의 충격으로 수호는 심하게 다쳤지만 그는 끝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나 저주받은 말뚝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확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말뚝들은 다시 표적을 향해 회전하며 한 번 더 공격할 준비를 했다. 수호는 사슬이 저절로 아밋을 풀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그림자 던전으로 통하는 포탈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발로 말뚝들을 하나씩 내리쳐 그것들을 끝없는 그림자시면 아래로 날려버리기 시작했다. 그는 강력한 일격을 가할 때마다 말뚝들을 점점 더 멀리 밀어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점점 대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움직일 때마다 뼈가 쑤셨다. 사슬과 말뚝이 사방에서 거칠게 반격하며 그의 근육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힘을 냈다. 아밋은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혼란스러움은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수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목격하며 그가 이토록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을 본 순간 아밋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 그것은 아밋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 갑자기 날아든 말뚝으로부터 수호를 보호하며 그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자신의 피가 땅에 스며드는 가운데 아밋은 수호 곁에서 자세를 가다듬었다. 두 사람은 함께 몸을 낮추고 이제는 끊임없이 몰아치는 말뚝과 사슬의 공격을 견뎌냈다. 잠시 후 에셀은 바루가 초조하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며 깨어났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었고 이전 전투의 기억이 아직도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곧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던전으로 옮겨진 것이었다. 가슴속에 날카로운 공포가 치밀었고 그녀의 첫 생각은 수호와 아밋에게로 달려갔다. 에셀은 바루를 바라보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채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바루는 그녀에게 진정하라는 듯 조심스럽게 손짓을 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수호와 아밋 모두 안전하지만 끔찍한 시련을 겪은 후라 여전히 몸이 심하게 지쳐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에셀은 바루의 시선을 따라가며 가슴이 조여왔다. 바로 맞은편에는 수호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그의 몸에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더 이상 긴장하지도 더 이상 짐을 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해냈다.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에 잠겨 있는 동안 연이어 알림이 조용히 시야에 떠올랐다. 시스템이 그들의 임무 성공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수호는 새로운 동료, 철신의 계승자 아밋을 얻었다. 차원 균열과 얽힌 긴급 퀘스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시스템 어딘가에는 다시 한번 운명을 거스른 사냥꾼을 위한 새로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으로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 8화가 마무리됩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더 많은 에피소드가 곧 찾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면 9화가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곧 새로운 챕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